대한민국에서 죽음을 가장 일찍 마주하는 직업 중 1순위는 누굴까요? 가족, 119, 경찰, 의사, 아닙니다. 시신이 썩어 구더기가 떨어지는 방을 처음 열어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깊은 음지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는 30년 경력 특수청소부 박정찬입니다. 미혼 중년 독거노인, 고립 청소년의 고독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눈부신 미래를 꿈꿨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웃음 넘치는 가족, 성공적인 커리어를 그렸지만 결국 썩어가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제가 알려주는 이 3가지 습관만 기억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부패하는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또 전화가 왔군요. 오늘의 의뢰입니다. 신은 잔인합니다. 오늘도 누구도 찾지 않는 외로운 영혼의 흔적을 치우라 명령하니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오지 않은 야속한 핸드폰. 정찬의 눈이 화면을 뚫고 당신을 직시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언제 발견될까요? 내일, 다음 주, 아니면 한 달 후 악취가 온 건물에 퍼지고 나서야? 임대료가 밀려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왔을 때 당신의 몸은 이미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고독사는 단 3가지 습관만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과 썩어가는 고독사 중에서 이제부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고독사를 막는 3가지 습관 시작합니다. 정찬이 문을 열었을 때 김모 씨 58세의 방은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 3개가 현관에 쌓여 있었고 우편함은 고지서로, 테이블은 술병으로 가득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이미 10일 전에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찾지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폰 마지막 통화 기록은 놀랍게도 6개월 전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모두 배달 앱 알림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목소리를 나눈 게 언제입니까? 어제, 지난주, 한 달 전? 정찬이 본 모든 고독사 현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겼다는 것. 특히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사라졌다는 점. 통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생존 신호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한다는 증거죠. 정찬이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 서울 북부의 한 원룸. 이곳에 살던 이모 씨 52세는 퇴직 후 혼자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족과 통화한 것은 사망 8개월 전이었습니다.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가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목소리로 연결됩니다. 문자나 이메일은 연결의 착각만 줄 뿐이에요. 정찬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대학 동기 3명과 30분간 통화하는 습관을 3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그 통화가 내 삶의 닷입니다. 아무리 힘든 주간이라도 금요일 저녁에는 누군가 내 목소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있으니까요. 습관일 하루에 단 1명이라도 직접 연락하라. 문자 말고 목소리로. 정찬은 첫 번째 생존 습관을 설명했습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나누세요.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심지어 텔레마케터와의 대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닿는 것입니다. 그는 현대인의 소통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자만 보내요. 카톡, 메시지,
이메일. 하지만 이런 소통은 깊이가 없어요. 당신이 정말 어떤지 아무도 알 수 없쇼.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 이상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전달하고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한숨, 목소리의 떨림까지도 상대방에게 당신의 상태를 알립니다. 두 번째는 삶이 멈춘 집 그리고 흔적들입니다. 정찬이 들어간 53세 남성의 아파트에서 그가 본 것은 멈춰버린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약병들, 빈 소주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운동 관련 서적들, 러닝머신은 옷걸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그는 나중에 운동해야지라는 말만 반복했대요. 그런데 그 나중에가 결국 오지 않았어요. 정찬이 청소한 고독사 현장 80% 이상에서 발견된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외출도 운동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멈춰요. 몸의 둔화는 감정의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 삶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죠. 정찬은 청소 중에 발견한 일기장을 기억합니다. 남성의 마지막 기록은 오늘도 나가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만뒀다. 내일은 꼭 나가야지 였습니다. 미혼 중년 남성들에게 이 패턴이 두드러졌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한 후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외출이 귀찮아지고 결국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생활이 편안함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집은 안전한 둥지가 아니라 함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살 때는요. 습관이 매일 몸을 움직이는 30분을 의무화하라. 집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생존 본능을 깨웁니다. 현관문을 열고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정찬의 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정찬은 아버지에게 아침 산책을 제안했고 처음에는 거부하던 아버지가 6개월 후에는 동네 산책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간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신체의 움직임이 마음의 움직임을 만들어요. 걷는 동안 우리 뇌는 활성화되고 호르몬은 균형을 찾아가죠. 단 30분만 걸어도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정찬은 고독사를 막는 두 번째 습관으로 의무적인 외출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요. 이것을 당신의 생존 의식으로 삼으세요. 정찬이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 건물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가끔 인사는 나눴는데 더 관심을 가질 걸 그랬어요. 유품 정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정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연결의 끈은 스스로 잡아야 합니다. 30년간 수백 개의 죽음의 방을 치운 그의 냉정한 결론,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천천히 죽어가는 방법일 뿐이죠. 정찬은 특히 미혼 중년들에게 경고합니다. 40대 이후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을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그냥 두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는 의도적 관계 맺기를 권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 활동 등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동체를 최소한 하나는 유지하라는 것. 관계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정찬은 한 남성의 방을 청소하며
발견한 메모장을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연락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 이름 목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름 옆에는 다음에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특히 사람과의 연결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찬은 자신이 청소한 방들에서 발견한 또 다른 패턴을 공유했습니다. 종종 고인들은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술, 소통의 비밀, 친구 만들기 등의 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은 대부분 읽히지 않은 채 책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보다 전화 한 통이 더 가치 있어요. 정찬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발견되고 싶습니까? 이웃의 신고로, 악취가 나서, 월세가 밀려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서. 그의 30년 경험과 수백 번의 죽음 현장이 증명하는 생존의 3가지 습관.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기. 문자 대신 목소리로. 주 1회는 반드시 대면 만남. 매일 30분 몸 움직이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핵심.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루틴 만들기. 자신의 이야기 남기기. 3문장이라도 매일 기록하기. SNS, 블로그, 메모 어디든 좋다. 정찬은 각 습관의 심리적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로 연결하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삶의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이 3가지 습관을 생존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3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혼 중년들은 이 삼각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있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운동할 의무도 없어지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가족이 없으니 말하는 습관도 잃어버리죠. 정찬은 자신이 청소한 방들에서 발견한 희망적인 사례도 나눴습니다. 70세 독거노인이었던 한 여성은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태극권을 했고 주 3회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셨으며 손자들에게 매일 밤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태극권 모임의 친구들이 그녀의 부재를 알아차렸고 즉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태극권을 하고 있어요. 정찬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내일 아침 10분이라도 걸으세요. 오늘 밤 한 줄이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적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살게 할 것입니다. 정찬은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청소한 수백 개의 방에서 본 죽음은 모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단 3가지만 지켰다면. 그는 특수청소부로 일하며 고독사의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깨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고독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만 지켜도 삶은 죽음보다 가까운 곳에 남게 됩니다. 정찬의 조언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숨을 거둔다면 얼마나 빨리 발견될까요? 이 질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3가지 습관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당신은 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은 30년 경력의 특수청소부 박정찬이 수많은 고독사 현장에서 발견한 패턴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습관을 소개합니다. 고독사 현장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특수청소부의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독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얼마나 빨리 발견될까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에 단 한 명이라도 직접 연락하기입니다. 문자가 아닌 목소리로 대화하며 주 1회는 반드시 대면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정찬이 청소한 방에서 발견된 핸드폰들은 대부분 몇 개월간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일 30분 몸 움직이기입니다. 특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독사 현장의 80%는 규칙적인 외출이나 운동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신의 이야기 남기기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일기를 쓰거나 목소리를 녹음하는 등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기 표현의 부재는 존재감 상실로 이어집니다. 정찬은 특히 미혼 중년들에게 이 세 가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하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와 일상적인 신체 활동,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찬은 당신은 어떻게 발견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고독사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둡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30년간 특수청소 현장에서 보았던 것은 비단 고독의 흔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놀라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방을 청소할 때 이웃 주민 3명이 자발적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자주 찾아볼 걸 그랬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작은 추모식을 열었죠. 또 다른 날, 한 중년 남성의 방을 청소하던 중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 고아원에 익명으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자신은 없어도 아이들은 혼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어딘가에는 누군가의 부재를 알아차릴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주세요.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고독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6개월 전 제 영상을 본 50대 남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3가지 습관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30년 지기 친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일기로 썼습니다. 박정찬님,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런 편지 한 통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혼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일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찬 씨의 소중한 경험과 조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는 중년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30년 경력의 특수청소부 박정찬의 실제 경험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이 메시지를 지금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